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 지난 19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아하. 조금 뒤늦게 전해진 거죠. 그러네요. 지난 5일에 박나래 씨 측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나래 씨가 지난 19일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 날 20일 매니저들 역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박나래 씨 측에서 19일 저녁에 굉장히 늦은 시각에 받았다고 해요. 네.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게 맞다라고 했고요. 아무래도 고소인 조사이다 보니까 비공개로 진행을 했다라면서 꽤 긴 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진술하는 데 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박나래 씨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걸 단독 보도, 맨 처음에 단독 보도한 분이 바로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바로 안진용 기자님인데, 안 기자님, 그럼 보세요. 지금 저 상황이 됐다면 지금 박나래 씨에게 어떤 걸 주로 물어봤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자, 일단 이 사안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박나래 씨가 지난주에 영상 입장문을 내면서 그랬죠. 이제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했죠. 아하.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이 첫 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박나래 씨는 이 조사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있고 강남경찰서 사안이 있는데, 이번 첫 조사는 서울 용산경찰서 진행이 됐고, 이거는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서 오히려 금전을 요구받았다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해왔죠.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야간 조사로 이렇게 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한 차례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장시간 받게 됐다고 해서 결국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되어서야 조사를 마쳤다고 했고, 그 당일 토요일 날 나머지 두 매니저도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됐던 거죠. 네. 자,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전 매니저 측과도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조사를 받고 왔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선 이 사안을 하나씩 준비해가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공갈 미수 혐의로 자신들한테 고소장이 제출됐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또 하나 이 매니저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소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이 추가적인 고소는 바로 횡령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해서 해당 법인의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네. 일부 자금을 빼낸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이 박나래 측의 입장입니다. 네. 해당 내용 역시 전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이 법인 자금이라고 하면은 누가 관리 주체가 중요한데, OTP 카드를 박나래 씨가 들고 있고,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박나래 씨 휴대폰으로 이게 자동 문자 서비스라고 하죠. 가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임의로 자신의 법인 에이전시 비용으로 빼낼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게 전 매니저들의 주장이거든요. 즉 양쪽의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적 이 금액을 요구하면서 협박과 공갈 미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면 수사를 통하면 지금 이 전 매니저들까지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드러날 사안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오히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질 조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박나래 씨 측에서는 전 매니저들이 금품을 요구를 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공갈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대로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 박나래 씨와 계약을 할 당시에 이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매니저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한 거다. 그러니까 정당한 나의 권리를 주장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전을 요구한 것만으로만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금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어떤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달라고 하는 방식의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또 공갈죄가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박나래 씨에게 이 돈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요구했던 방식이 어떤 건가, 이 부분을 좀 밝혀야 되는데, 지금 양측에서 돈을 주기로 했다라는 합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증거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양측을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해서 이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백해 보이지만 이 수사에 대해서는 아마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나래 씨에게 정당하게 받을 금액을 요구했다면 보세요. 혹시 박나래 씨 측과 전 매니저들 측 사이에 내가 일한 대가로 정당하게 이런 걸 요구한다. 혹시 계약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계약서도 없이 이 연예계에서는 구두 계약으로 막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표준 계약서라는 것도 도입이 돼서 딱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네. 일단 박나래 씨가 지금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적용해주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더욱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사실 요즘 연예계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당장 꼭 1, 2년 전에도 지드래곤이 마약 의혹을 받았다가 결국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기도 했죠. 그 이후엔 대중들이 소위 중립기여에 두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경찰 수사가 발표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했는데 왜 박나래 씨를 향한 이 시선이 유독 따가운지를 놓고 보면은 몇 가지 이런 지금 주사 맞는 장면이 나오거나 혹은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툴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내가 했다 안 했다 정도로 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명쾌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반면 전 매니저 측에서는 그동안 박나래 씨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같은 나름의 근거들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중들이 조금 더 신뢰성을 갖고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용산서 말고 앞서 이제 강남경찰서 쪽이 더 중요한 게 이미 고소인 조사 전 매니저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박나래 씨의 순서인데 박나래 씨가 과연 이 피고소인 조사에서 어떠한 방어를 하고 어떠한 입장을 낼지에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같아요. 자,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시청자분들이 왜 동일한 인물들인데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이 대상들은 똑같은데 어떨 땐 용산경찰서가 등장하고 어떨 땐 강남경찰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말하자면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경찰서와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한 사건 2개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찰서가 나눠져 있고 안진영 기자님께서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사안은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고소 고발한 사건을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아하.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형사 고소 사건입니다. 네. 박나래 씨를 상대로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금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일단 고소를 했고요. 네. 또 하나 고발 사건은 박나래 씨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이렇게 매니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매니저들이 고소 고발을 취한 상태에서 강남경찰서에 출석을 2차례 했다라고 하고요. 네. 16일 2번째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 매니저의 진술을 일단 경찰서에서 받은 건데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고소 고발 당한 상태인 박나래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네. 경찰서 측의 입장을 보면 박나래 씨 측과 일정을 매니저를 통해서 좀 조율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네. 박나래 씨 측 입장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강남경찰서에서 출두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요. 아까 자 이제 왜 용산경찰서고 강남경찰서인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셨죠, 시청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까 지난 19일,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19일 날 저녁에 6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때가 용산경찰서에 왜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고소한 사건에 고소인 자격으로 간 거예요. 6시간 조사받았는데 그때 말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왜 뒤늦게 알려졌냐? 공개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고소인으로 조사받은 거라서 비공개 진행이 가능했다. 그 안지용 기자님이 취재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보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강남경찰서에 이제 박나래 씨가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고소인 자격이 아니라 피고소인으로 경찰이 부를 거 아니에요, 출석을. 그러면 그때는 혹시 자 이제는 뉴스파이터의 이런 보도로 다 기자들 감 잡았을 거예요. 아, 강남경찰서는 박나래 씨가 피고소인이구나. 그러면 언제 출두할지 모르니까 이제 이른바 뻗치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저 피고소인 조사도 비공개로 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원래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요즘에 피고소인들 소환할 때 비공개 소환이 원칙으로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요즘엔 다 포토라인 거의 다 서고 있잖아요. 근데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요. 단순히 뭐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공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에 개인적인 분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박나래 씨와 관련해가지고 고소 고발된 사건들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아. 그 전 의사협회 회장이 박나래 씨 상대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고요. 네. 한 시민이 고발하기도 했는데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피해자라든지 개인적인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익적인 법률을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공익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공익적인 법률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박나래 씨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왜 강남경찰서냐 용산경찰서냐 왜 같은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 고소를 할 때 관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관할을 할 때 첫 번째는 일단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거나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찰서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대목에서는 안진영 기자님께 질문 갈게요.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지금 매니저들과의 이른바 돈 거래, 뭐 횡령이니 공갈이니 협박이니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청자분한테는 더 민감하고 지금 관심 있게 다가올 대목 중에 하나는 아니 그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 주사 이모 있지 않냐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박나래 씨한테 시청자분들 그럴 거예요. 억울하다면 그 2분 23초 영상을 통해서 억울함을 막 호소했잖아. 그럼 억울하다면 주사 이모를 상대로도 고소전을 펼쳐서 진실을 수사기관에서 밝혀주세요 하면 될 일을 왜 주사 이모는 가만 냅두고 매니저들 상대로만 지금 고소를 하고 있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 사안을 풀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주사 이모가 의료인인 줄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나는 피해자다.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피해를 입은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이런 피해를 넘어서 그들은 이제 활동이 중단되거나 대중적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습니다.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주사 이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입었으니까는 나는 당신에게 피해 보상을 받겠다라는 취지도 있지만 더 큰 취지는 뭐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맞다. 박나래, 입잘리브네님은 주사 이모를 의료인으로 알았다는 주장이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대중적 인식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고소 진행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곳도 있다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주사 이모 쪽에서는 분칠한 사람들이란 표현까지 썼죠. 굉장히 격하게 분노의 뜻을 표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나랑 그렇게 잘 지내놓고 모든 걸 공유해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냐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고소를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양측 간에 많은 대화가 오갔고 그중에서 주사 이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아는 뉘앙스의 대화가 하나라도 잡힐 경우에 이건 지금 단순히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거짓말 논란을 번지면서 활동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네. 정작 피해를 호소하면서 주사 이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 사안을 인지했으니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주거지는 어딘가 솔직히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럼 주사 이모를 지금이라도 불러가지고 국내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맞는지 아닌지 정도는 밝혀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물론 경찰도 바쁘긴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나래 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의료를 받았는지 이런 의료 행위를 받았는지라고 하면 당연히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진술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인적 사항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무면허
면허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밝혀야지 의료법 위반의 여부가 밝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사 이모도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이 조사 과정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무면허 의료로 의료법 위반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만약에 면허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라고 했던 인정한 뭐 키씨나 아니면 입 짧은 햇님 같은 이 사람들한테도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 몰랐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의사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이 진료를 받았느냐 여기까지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앞으로 주사이모란 사람을 경찰이 불렀을 때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사이모가 생각할 때 어라? 이거 나만 궁지에 몰리네? 혹시 주사이모가 이건 이 합리적 추정이에요. 단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라? 나만 피해자가 되네? 혹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나한테 불법 의료시술, 만약 국내 의사면허가 없다는 가정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연예인 내가 다 불러봐. 판도라의 상자, 이른바 주사이모의 판도라 상자 한번 열어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주사이모 입장에서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NS 통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잘못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주사이모 같은 경우는 무언가 준비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보시는 저 내용 있잖아요. 네. 저거를 이제 본인의 SNS 대부분 닫고 자신의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놨는데 조금 전에 확인해봤을 때 저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즉 모든 상황을 주사이모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강남서에서 본격적으로 고발 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분명 소환 조사가 시작될 텐데 그 당시 갔을 때 본인이 이미 드러나 있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부인할 수 없다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최대한 경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유명 연예인들이 알고도 이렇게 나한테 시술을 받은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 지금 드러난 것은 한 서너 명 정도지만 그동안 주사이모의 그 SNS 팔로워 거기에는 9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0-30명 정도는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연예인 같은 경우는 왜 거기에 당신의 명단이 있냐라는 질책에 직접적으로 주사이모를 표하진 않지만은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각각 연예인들에 대해서 주사이모의 연관성을 경찰이 하나하나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오늘 새롭게 전해진 얘기가 하재근 평론가님, 전현무 씨가 그 방송 예능 중에 차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잠시 나온 적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나도 그거 봤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걸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겠다 그런 얘기 나온다면서요, 지금. 최근에 그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의 여파로 전현무 씨가 과거에 이제 방송 중에 차 안에서 링거 맞는 모습이 잠깐 이제 비쳤는데 네. 그게 이제 다시 논란이 된 거예요. 네.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박나래 씨 그 의혹이 터졌을 때 네. 그때 사진이 3개가 나왔는데 2장은 박나래 씨가 오피스텔 같은 데서 이제 링거 맞는 모습이었고 한 장이 자동차에서 링거 맞은 거 아니냐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자동차에서 링거 맞으면 불법이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전현무 씨도 차에서 링거 맞는 듯한 모습이 나오니까 이것도 불법 아니냐라고 네. 해서 의혹이 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전현무 씨 소속사 측에서는 네.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 불법적인 의료 행위는 전혀 없었다. 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국민신문고에 네. 진정이 접수가 된 겁니다. 아하. 차량에서 링거 투약한 부분이 적법한 것인지 밝혀달라. 그 진정이 접수가 돼서 강남경찰서에서 이것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오늘 전현무 씨 측에서 새로운 증거 자료들과 함께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 이제 링거를 맞았던 게 9년 전의 행위였던 만큼 지금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기록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네. 것 같은데 그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뭘 공개했냐면
2016년에 진료 기록부 사본 네. 세 차례 병원을 방문해서 정식 진료를 받았다라는 거하고 당시의 수익금 통계 사본 네. 정식 그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를 확인하는 네. 그런 내용이 이제 제기가 된 것인데 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자동차에서 링거 맞은 게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러니까요. 약간 그게 이제 문서같이 들리는 게 제가 그게 말씀드린 핵심인데 죄송해요. 예. 애초에는 병원 가서 진료를 네. 받았겠죠. 그러니까 수액을 이제 맞았겠죠. 네. 근데 스케줄이 바쁘다는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예능 프로그램에 잠깐 공개된 사진은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파이터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는 그때 그럼 의료인이 동승했느냐 그 차량 네. 그런 걸 다 먼저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직도 여전히 물음표인 겁니다. 그 이제 자동차 만약에 지금 연예인들이 뭐 나는 의사가 왕진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시 전현무 씨가 링거를 맞을 때 의료인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했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네. 당시에 그 차량에 의료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속사 측에서 지난 19일에 해명할 때 전현무 씨가 주사 바늘을 직접 제거했다고 했는데 네. 그럼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전현무 네. 씨가. 그럼 직접 제거하는 건 합법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해명은 사전에 의료진한테 안내받은 대로 이후에 병원에 재방문해 보관하고 있던 의료 폐기물을 반납했다는 해명이 나와서 네. 이거는 차량에서 인거 맞은 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의혹의 핵심이 뭔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듯한 그런 해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링거 바늘을 전현무 씨가 직접 뺐다. 근데 이 부분은 혹시 일단 요거부터 먼저 짚고 요건 법에 저촉 안 돼요? 어떻습니까? 일단 의료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일단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거를 명백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행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링거로만 예시를 들었을 때 링거에 바늘을 꽂는 것뿐만 아니라요. 바늘을 꽂았을 때 어떤 또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이 부분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옆에서 보고 어떤 긴급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옆에서 같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늘을 제거하는 것 또한 의료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늘을 이 수액을 맞는 것 자체는 적법한 의료진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의료인의 동행 없이 이 부분을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만 이제 뭐 긴급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이 구급차에서 구급적인 의료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의식이 불명인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지 못해서 이 병원 밖에서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는 법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전현무 씨가 그런 상황이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올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적법한 의사에게 수액을 맞았다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공개했잖아요. 그때 진짜로 의사 처방대로 수액 맞은 거 맞아요. 그러면 단순 궁금증이 있잖아요. 누리꾼들은 2016년에 그 진료와 그럼 당시에 차 안에서 링거 맞는 예능 프로그램 나온 연도가 일단 맞냐? 그거부터 차근차근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혹시 확인될까요? 자, 일단 연도는 맞고요. 네. 그 진료 기록부 안에 보면은요. 수액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입장문을 보고 느낀 거는요. 해명하고 싶은 부분만 해명하고 있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 아까 저희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오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이후 병원 재방문에 보관하고 있던 의료 폐기물을 반납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속돼 질문을 던졌어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사전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라고 하면은 전현무 씨가 링거를 주사바늘을 팔에 꽂은 채로 나가는 것과 나가서 그것을 혼자 제거한 다음에 나중에 의료 폐기물을 반납하는 것까지 병원에서 허락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담당 의사가 예리하신데요? 그렇게 허락한 게 맞느냐고 제가 질문을 역으로 던졌는데 아직까지 전화를 2차례도 받지 않고
또 문자에도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아까 그 주사바늘 직접 뽑은 부분, 이 부분 역시 제가 통화해서 담당자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네. 해당 녹취록도 갖고 있고요. 근데 그건 역시 이번 입장문에선 답변이 나와 있지 않죠. 네. 그리고 이번 입장문 전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과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불거진 것 자체는 불미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를,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의료인이 없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액을 맞은 것 자체로 네. 문제가 되고 주사바늘을 뺀 것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무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통감한다 정도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긴 입장문에 진료기록부와 여러 가지 주장은 있지만 사과의 내용은 없다는 거죠. 이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 사과를 하면은 마치 잘못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사적 표현으로 이걸 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나 주사이모랑 관련 없어요. 해명하기 바쁜 연예인들이 막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수 홍진경 씨가 과거에 주사이모로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진이 한 채널에서 공개되면서 두 사람이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홍진영 씨가. 네. 근데 홍진영 씨 측은 소속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일단 이 사진이 12년 전쯤 한 병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네.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이 주사이모에 대한 기억도 없고 친분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네. 가수 강민경 씨 워낙 이제 팬층이 많습니다. 그렇죠. SNS 활동도 활발한데요. 네. 최근 이 주사이모 A 씨의 모 계정에서 팔로우 명단에 강민경 씨가 있다라고 하면서 팬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뭐 친분이 있느냐, 이런 의혹이 일각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네. 강민경 씨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라고 하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누가 내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알기는 그럴 수 어렵고, 있죠. 네. 다만 걱정하는 일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